자, 이제 리소스 입력 부분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오브젝트 셀렉터 메뉴로 가서 워크스페이스에 여러분들의 워크스페이스를 선택합니다. 자, 이 화면이 나오면 왼쪽에 사이드바 메뉴에 Summary and Sorting 부분을 선택하고요. 이 중에서 디렉토리 부분에 Unit of Measure 부분을 선택하겠습니다. Add 버튼 누르고요. 스몰 소문자로 LOT 낫이라고 적고요. 옆에는 대문자 LOT, 대문자 L과 소문자 OT로. 자, 이렇게 작업 단위, 측정 단위를 적어보고요. 다음엔 세이브 버튼을 눌러요. 자, 그럼 이런 컨펌하는 그런 물음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Yes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프로젝트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셀렉터에 프로젝트에 신재생 공장 건설 프로젝트로 이동합니다. 자, 사이드바 메뉴에 이번에는 리소스 메뉴로 가죠. 자원 메뉴로 가서 리소스 리스트 부분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리소스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역시 여기서 Add 버튼을 클릭하고 디테일한 부분을 입력합니다. 책임 기술자, 코드는 LE 리딩 엔지니어 01, 타입은 레이버.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탭을 넘어가서 Availability Rate라고 하는 부분으로 넘어가서 시간당 급료 18.75달러를 입력하겠습니다. 시간당 급여예요. 그리고 다시 제너럴로 가보면 아까 그 정도 그대로 있죠? 다음엔 머티리얼 부분, 자재 부분 넣어볼게요. 용로 자원에 대해서 얘는 코드가 MAT01, MAT01이고 타입은 노동력이 아니라 머티리얼, 자재 부분으로, 원자재 부분으로 타입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유닛 오브 메저 아까 만들어 놓은 랏 정보를 넣어야 되는데요. 자, 유닛 오브 메저 클릭하고 랏을 선택한 다음에 셀렉트 해주시면 이렇게 유닛 오브 메저가 랏으로 변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역시 Availability and Rates 부분으로 넘어가서 이 원자재의 가격 17만 달러, 비싸네요. 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하고 자재 리스트 가서 보시면 원자재가 몇 가지 종류가 더 있죠. 자, 그래서 비슷한 타입이라 얘를 그냥 카피를 떠보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V 하고 디테일한 내용들은 바꿔보겠습니다. 얘는 반응기, 얘는 열간철 압축기, 자재 부분입니다. 얘는 원료 공급비, 코드는
MHL2 03, 04 이렇게 되네요. 자, 다 카피해서 페이스트 하는 식으로 얘가 4번이죠. 얘가 코드가 중복되면 에러가 뜹니다. 4번. material 1, 2, 자, 제너럴 쪽으로 볼게요. 다 material에 lat 이런 건 다 선택이 되어 있죠. 똑같은 속성을 카피를 했으니까. 차이가 나는 건 availability and rate 부분에서 얘는 17만, 얘는 17만이 아니고 두 번째 거는 15만, 세 번째 거는 140이네요. 4자만 한번 바꿔볼까요? 편할까요? 얘도 130. 그래서 맞게 됐나 볼게요. 170, 150, 140, 130. 자, 제너럴 부분에도 다 머티리얼 다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리소스 분 중에서 원자재, 머티리얼에 해당하는 거를 넣었고요. 자, 강의 노트의 그 다음은 이퀴먼트, 장비 입력하는 게 나오네요. add 200톤 크레인. 코드는 영문으로 EQ 대문자 쓰고 01. 그리고 타입은 non-labor. 장비 쪽이니까 인력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availability and rate 부분은 얘가 시간당 가격이 106.25달러입니다. 시간당 사용료 같은 개념이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역시 비슷한 타입의 장비가 4대가 있으니까 앞쪽에 장비 정보를 보고 코피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V, V. 에스케이프 버튼 누르면 그 점선도 사라져요. 두 번째 논거는 얘가 200톤이 아니라 100톤짜리네요. 그렇죠? 얘는 50톤. 마지막에 있는 놈은 화물 크레인이네요. 카고 크레인이 여기 들어가고, 자, 얘도 얘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뭔가 좀 잘못됐네. 아니네요. 여기가 아니라 얘가 잘못 들어간 거네. 200톤 크레인이 이쪽에 잘못 가거든요. 자, 얘 딜리트. 안에 들어가서 카피를 떠야 되는데 제가 안에 안 들어간 상태로 카피를 떠서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장비 1, 2, 3, 4 필요한 정보들 전부 다 됐고요. 얘는 유닛 오브 메저는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에 대해서 availability and rate는 좀 바꿔줘야겠죠. 얘가 아까 106.25였으면 얘는 자, 표를 보시면 93.75. 얘는 50톤짜리는 얼마인가요? 87.5. 마지막에 있는 카고 크레인은 81.25. 106.25, 93.75, 87.5, 81.5, 81.25네요. 여기까지 입력을 하면 모든 필요한 정보가
자원에 대해서 입력이 된 겁니다. 마지막 화면 여러분들 동일하게 만들어졌는지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리소스 어사이먼트 부분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비티에 필요한 자원을 할당해 주는 건데요. 자, 일단 사이드바 메뉴에서 스케줄 쪽으로 가서 액티비티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디테일 부분을 올리고요. 자, 맨 처음에는 2110 작업, 응용로 시공 도면 작성 부분을 선택을 하고요. 자, 리소스 어사이먼트 탭이 나와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선 오른쪽에 있는 요 컨텍스트 메뉴, 여기 보이시죠? 요거를 선택하고, 리소스 어사이먼트 부분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걸 눈을 띄워주면 이쪽에 이렇게 리소스 어사이먼트 탭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작업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선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요. 자, 이 아래쪽에 있는 리소스 어사이먼트 탭에서 어사인 부분을 클릭을 해서 여기 어디 있나요? 우리 책임 기술자를 어사인을 해줍니다. 더블 클릭하거나 또는 아래 어사인 버튼을 누르면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할당된 리소스가 책임 기술자인지 한번 보시고요. 따라면 오른쪽에 플랜드 유니트 32를 입력해야 되는데 자동으로 8시간 곱하기 4일에서 32시간이 입력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입력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0일을 입력해줘도 상관은 없어요. 자, 엔지니어링 작업 다 마찬가지죠. 110과 마찬가지로 210, 310, 410을 반복 수행해 보겠습니다. 어사인 책임 기술자 똑같죠? 310도 설계 작업이니까 엔지니어링 책임 기술자 32시간 그리고 원료 공급기 시공도면 작성 역시 똑같이 책임 기술자를 32시간 어사인 하겠습니다. 그래서 110, 210, 310, 410 모두 책임 기술자를 32시간씩 할당을 해주시면 일단 책임 기술자 부분은 끝이 나겠네요. 그 다음에는 P110 작업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자재 조달 쪽인데요. 자, 원자재 조달에 대해서는 어사인을 해주는데, 자, 머티리얼 01 용융로 조달은 용융로 선택하고 랏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 플랜드 유닛 부분은 1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디폴트로 들어가는 값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1이라고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P210 부분은 머티리얼 02 반응기 부분을 조달하는 거니까 플랜드 유닛은 1 입력하시면 됩니다. 열간 터럽 주기 조달은 머티리얼 03 열간 터럽 주기를 조달하면 되고요. 하나 원료 공급기 조달은 당연히 원료 공급기를 나타내는 머티리얼 넘버 퍼 요놈이겠죠?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잘 됐나 볼게요. P110은 용융로 하나, 반응기 하나, 열간 철압주기 하나, 원료 공급기 조달 하나까지 했으니까 조달 부분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할 작업은 컨스트럭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다 필요한
크레인들을 어사인 해주는, 장비를 어사인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C110은 표를 보면 Equipment 01, 200톤 크레인이죠. 걔를 40시간 다 똑같습니다. 120, 200톤 크레인을 40시간. 사무기 건설할 때도 200톤 크레인이 필요합니다. 큰 규모의 크레인이 필요하고 역시 40시간 소요되고. 자, 사오기 역시 200톤 크레인 기호제로원 40시간만큼이 필요합니다. 자, 10, 210, 310, 410, 02, 200톤 크레인이 40시간씩. 자, 그 다음에 반응기를 할 때는 100톤 크레인이 필요하네요. 사인 100톤 크레인. 역시 시간은 40시간으로 똑같습니다. 100톤 크레인 40시간. 사무기 역시 assign 100톤 크레인 4호기 할 때도 100톤 크레인 똑같은 작업이 4번 반복되는 거니까요. 똑같은 장비가 똑같은 시간만큼 필요하겠죠. 자, 100톤 40시간, 100톤 40시간, 100톤 40시간, 100톤 40시간 하니까 반응기 됐고요. 자, 열간철 압축기 작업할 때는 이큐먼트 제로 3 50톤 크레인이 필요합니다. 50톤 크레인 40시간. 50톤 크레인 40시간. 사인 50톤 크레인 사인 50톤 크레인 40시간이 필요합니다.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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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시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료 공급기를 할 때는 가장 작은 사이즈의 크레인이죠. 화물 크레인이 40시간. 화물 크레인이 40시간. 화물 크레인의 사인 화물 크레인 화물 크레인 40시간, 40시간, 40시간. 처음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쪽은 시작과 계시니까 리소스가 필요 없고요. 자, 2110 책임기술자 32시간, 2110 32시간 책임기술자. 세 번째 작업 책임기술자 32시간, 책임기술자 32시간. 두 달은 용융로 한낱, 반응기 한낱, 열간 철업식기 한낱, 원료 공급기 한낱. 잘 되어 있고요. 이것도 이제 크레인 정도죠. 200톤 크레인 40시간, 100톤 크레인 40시간, 50톤 크레인 40시간, 화물 크레인 40시간. 작업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작업하면 액티비티와 리소스 간의 연결 작업이 모두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입력한 정보들을 활용해서 실제 스케줄링을 하는 과정, 즉 CPM의 일정 계산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화면에서
이게 지금 어느 화면이냐면 여러분 다 아시죠? 스케줄의 액티비티 화면입니다. 스케줄의 액티비티 화면에서 위쪽에 보시면 스케줄이라고 하는 요 버튼이 보일 거예요. 일정 계산을 하기 위한 버튼입니다. 버튼 누르시고 데이트가 2030년 1월 1일인지를 확인하고 맞게 돼 있으면 스케줄 나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완성된 스케줄이 나오죠. 총 듀레이션이 172일이 나오고요. 여기 스타트 날짜, 피니시 날짜를 보면 2030년 1월 1일에 시작해서 피니시 2030년 8월 28일 날 끝난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여기 있는 거 중에 지금 토탈 플롯, 여유 시간이 이렇게 0인 공정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0, 210, P210, C10, 20, 230, 240, 310, 320, 330, 340 이게 다 크리티컬 패스들이죠. 그리고 당연히 시작과 종료 역시 여기에 포함되는 게 맞을 테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 부분을 보면 간트 차트 부분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간트 차트에 지금 요 불구스름한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다 크리티컬 패스에 속하는 그런 작업들이에요. 줄여서 보고 싶으면 뭐를 이렇게 좀 줄여주면 되겠죠? 줄여서 볼까요? 이 정도 레인지를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왼쪽에 표로 된 것과 오른쪽에 있는 간트 차트가 이렇게 일치되고 크리티컬 패스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는 강의 노트로 돌아가서 뷰코렉스의 매니지 뷰라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뷰를 바꿔보려고요. 코렉스 뷰에서 이쪽에 있는 듀레이션 부분을 쭉 눌려보면 여기 프리플롯이라는 게 나와요. 자유여유죠. 그래서 총여유 말고 자유여유도 한번 보려고 요 놈을 표시해라 라고 오른쪽으로 옮겨주고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표 쪽을 쭉 보면 이 프리플롯이라고 하는 컬럼이 이렇게 새롭게 나온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죠. 아까 없었던 건데 자유여유가 지금 있는 작업들이 뭐 P310, 410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C410부터 440까지. 그리고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배운 것처럼 종속여유를 구하고 싶다면 여기 있는 총여유에서 여기 있는 종속여유를 자유여유를 빼면 그 시간에 총여유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스텝은 사이드바 메뉴로 가서 스케줄의 베이스라인, 기준 일정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이동해 볼게요. 자, 여기 가서 Add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프로젝트 플랜,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이라고 하고, 그리고 소스를 from history를 선택을 하고, 타입은 오리지널을 선택한 후에 Add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런 컨펌을 하겠느냐라는 메시지가 뜨면 바로 컨펌 yes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프로젝트 플랜이라고 하는 새로운 베이스라인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죠. 자, 다음 스텝은 사이드바 메뉴에 쭉 내려서 서머리 앤 세팅 메뉴입니다.
여기로 이동을 해서 세팅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언드 밸류라는 탭이 있는데요. 해당 탭으로 이동한 후에 베이스라인을 오리지널 베이스라인으로 선택한 후에 다시 사이드바 메뉴에 스케줄의 액티비티를 통해서 화면을 이동해 보겠습니다. 베이스라인 설정한 후에 원래 액티비티 쪽으로 온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렇게 생긴 버튼이 보이는데 액티비티 그리드 세팅이라고 하는 툴바예요. 툴바를 선택할게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코렉스의 바 부분으로 이 탭을 넘어가요. 바스라고 되어 있는 탭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애드 버튼을 누르고 바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바 타입에 추가되는 바 타입인데요. 여기에 오리지널 베이스라인을 선택한 후에 컬러를 이렇게 노란색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것랑 똑같이 되죠? 그럼 여기 붙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노란색 바가 하나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어플라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보시면 오른쪽에 원래 있었던 바차트에 추가적으로 아래쪽에 기준이 되는 원래 계획상의 일정들이 노란색 바로 새롭게 추가된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다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노랗게 된 바들이 새롭게 추가가 되어 있죠. 여기까지 이 노란 바가 나타난 것을 확인하면 올바르게 실습이 진행이 된 겁니다. 코스트 에스티메이션 부분 함께 실습해 볼게요. 자, 맨 먼저 요 remaining duration이라고 나와 있는데 하부 메뉴를 선택해서 이 컬럼을 더 이상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하이드 컬럼. 해당 컬럼이 없어졌죠? 자, 다음번엔 오른쪽에 있는 이 플러스 버튼을 이용을 해서 특정한 컬럼을 좀 추가할 건데요. 플랜드 토탈 코스트를 검색을 해서 플랜드 PLANNED 플랜드 토탈 코스트를 검색해서 플랜드 토탈 코스트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플랜드 토탈 코스트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거기에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총 비용이 65만 1,400달러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다음은 이쪽에 사이드바 메뉴로 가서 리소스의 어사이먼트 리스트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일단 여기 있는 칸이 좀 좁으니까 쓸데없는 롤 네임 부분하고 롤 아이디 부분을 하이드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remaining unit per time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하이드 시키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른쪽에 이 뷰 매니지 뷰 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모습을 조금 컨트롤 할 겁니다. 뷰로 넘어갈게요. 자, 일단 뷰를 하나 애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프레드시트 로로 이동해서 여기 있는 두 개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를 할게요. 자, 다음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지금 planned unit는 있지만 planned cost라는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PLANNED 이 놈을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잡고 이 화살표를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더블 클릭을 해도 이렇게 움직여 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플랜드 유닛과 플랜드 코스트가 있는 걸 확인하고, 자, 이 뷰의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코렉스로 명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세이브 버튼 한번 누르고요. 자, 화면 닫아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나면 이쪽에 컬럼들이 이렇게 두 가지 플랜드 유니트와 플랜드 코스트가 다 나타나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쪽에 뷰가 너무 좁으니까 이어 먼스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지만 얘를 리소스 아이디로 한번 정렬을 해볼게요. sort ascending. 그래서 정렬을 해보면 이렇게 데이터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왼쪽에 각각의 것들을 몇 월 달에 얼마나 사용하는가 하는 것들을 정보를 여러분들이 쭉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좁혀서 한번 볼까요? 좁혀서 보면 더 좁혀지진 않네요. 이 상태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트북이 화면이 쪼만해서 잘 보이진 않는데 이런 형태로 최종적으로 답이 나오면 여러분들 올바르게 작업이 모두 완료가 된 거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총 비용이 얼마다 하는 것들도 모두 확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실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적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이드바 메뉴에서 스케줄의 액티비티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 중에 G110 게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액티비티 디테일로 가서 스테이터스, 현재 상태를 보는데요. 상태를 지금 스타트 부분을 체크를 해서 정상적으로 스타트가 됐음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를 하고 나면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요 G110 착수 지서와 관련된 부분에 이렇게 A라는 마크가 뜨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E110 후속 작업이죠. 자, 이놈에 대해서도 스테이터스 부분에 스타트와 피니시 부분 모두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타트와 피니시 부분에 액츄얼 부분이 뜨는 것을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A는 액츄얼, 실적의 약자겠죠. 그 다음에 이 110에 대해서 리소스 어사이먼트 부분에 가서 실제로 투입된 리소스가 얼마인지를 보는 겁니다. 체일기 숫자를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실제 32만큼 투입이 됐다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210 작업인데요. 반응기 시공도면 작성입니다. 자, 이놈 역시 스테이터스로 가서
스타트와 피니쉬를 모두 체크를 해주고요. 자, 그런데 원래 계획한 날짜는 1월 4일인데 얘가 주말 끼고 3일 지연이 돼서 1월 9일 날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9일을 체크를 해주고 여기에서 OK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피니시 날짜가 1월 9일로 끝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리소스 어사인먼트로 가서 해당 작업의 액츄얼 유닛이 얘는 지금 원래는 32만큼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24시간이 더 걸려서 56시간이 실투입이 되었네요. 56시간으로 넣겠습니다. 이 110은 32시간으로 넣었죠. 얘는 56시간. 원래 계획보다 24시간이 오버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310에 대해서도 스테이터스에 스타트, 피니쉬 체크해주고요. 정상적으로 끝났네요. 얘는 리소스 어사이먼트의 액츄를 32로 세팅하겠습니다. 문제없이 끝났습니다. 410도 제 날짜에 시작해서 제 날짜에 끝나고 리소스 어사이먼트도 계획된 물량 32시간만큼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이 모두 입력이 되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좀 다른 뷰를 좀 보기 위해서 좀 여기에 플러스 표시를 이용을 해서 액츄얼 토탈 코스트라는 컬럼을 좀 추가하겠습니다. 액츄얼 토탈 COS 코스트를 검색해서 얘를 비저블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컬럼이 하나 뜨죠. 액츄얼 토탈 코스트라는 게. 그렇게 되고 나서 디테일 부분을 좀 낮춰버리고요. 자, 여기 가서 보시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토탈, 그러니까 액츄얼이 입력된 상황이고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지금 플랜드가 어디 갔나요? 플랜드 토탈 코스트가 왜 안 보이죠? 그럼 그것도 추가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LA 코스트 보여야 되는데 지금 안 보이네요. 하면 되죠. 옆쪽으로 좀 옮기겠습니다. 우리 강의노트와 똑같은 모습이 되게.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우리 액츄얼이 나온 부분까지 보면 자, 이 210, 이 부분이 아까 문제였던 거죠. 원래보다 24시간을 더 써서 총 56시간을 쓰게 됐는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일정이 지연된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코스트도 원래 600이 계획인데 1050으로 450이 늘어난 걸 볼 수 있고 또 오른쪽 그림을 봐도 아래쪽에 있는 베이스라인 계획보다 요만큼 더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실적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마무리할게요. 자, 그럼 실적 입력 결과에 따른 리스케줄링 작업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스케줄 메뉴에서 날짜를 좀 바꿔야 된다 그랬죠? 날짜를 1월 10일 기준으로 변경하고 OK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월 10일 확인된 거 1월 10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스케줄 나우를 눌러요. 자, 그럼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플랜드 듀레이션이 175일로 늘어나고 시작일은 같지만 끝나는 날이 9월 2일로 늘린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오른쪽에 간트 차트에서 봐도 이쪽에 반응기 시공도면 작성이라는 게 원래 거 이 노란색 기준선에 비해서 좀 많이 늘어나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결과에 따라서 후속 작업들도 다 3일씩 밀리는 결과가 나오죠. 그 다음 작업은 필요한 컬럼들을 좀 추가를 할 건데요. 어디로 가냐면 뷰 코렉스의 매니지 뷰로 가가지고 일단 불필요한 토탈 플롯이나 프리 플롯을 제거를 하고요. 플랜드 토탈 코스트, 액츄얼 토탈 코스트 그리고 언드 밸류에 차례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플랜드 밸류 코스트 플랜드 밸류 코스트 넣고요. 요놈의 위치를 액츄얼 위로 올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액츄얼 아래에 언드 밸류 코스트 그 밑에 코스트 베리언스 그 밑에 코스트 퍼포먼스 인덱스 그 다음에 스케줄 베리언스 스케줄 퍼포먼스 인덱스 맨 마지막으로 EAC를 넣어야죠. Estimated at completion. 그러면 한번 확인해볼게요. Planned duration, start, finish, planned total, planned value, actual total, earned value, cost variance, cost performance, schedule variance, schedule 자, EAC까지 맞네요. 이렇게 하고 나서 apply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럼 컬럼들이 나타난 걸 알 수 있고요. 여기 레이아웃에서 간트 없애고 그리드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항목들이 모두 나타난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조금 버그 같은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 상태에서 이 플랜드 밸류 코스트라는 게 원래 여기 600이 전부 다 떠야 되는데 잘 안 뜹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에 있는 것처럼 이 경우 0이 뜨게 되면은 액티비티를 놓고 이렇게 올려서 일단 플랜드 밸류 코스트 이 플랜드 유닛에 2110 여기부터 좀 이렇게 나왔죠. 빵으로 나오죠 여기. 여기를 일단 여기를 0으로 한번 바꿔봅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600이 떠버리죠. 600이 뜬 상태에서 다시 32를 딱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600, 600 차버려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210에서도 똑같이 0 한번 치고 다시 32 한번 치고 하면 다 600으로 여기서도 0 한번 치고 32 한번 치고 그러면 600으로 바뀝니다. 마지막 2410에서도 플랜드를 0으로 한번 바꿨다가 600으로 바뀐 걸 보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32를 입력을 하는 왜 그런지 이 버그가 왜 생기는지는 저도 정확히는 알 수가 없으나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디테일 접어버리고요. 강의 밑에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다양한 요 EVMS의 인덱스 값이나 베리언스 값을 컬럼을 이렇게 늘리는 거 엑셀처럼 이렇게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cost at completion까지 하면 65,100 65만 1850
원래보다 지금 늘어난 부분 요거죠. 450 늘어난 것 때문에 다 이렇게 좀 영향을 받고 전체적으로 CPI나 SV나 SPI나 CV나 전부 다 작은 숫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특히 코스트 부분에서 450, 0.84, 0.57 원래 우리가 받을 돈보다 들어가야 될 돈보다 더 많은 돈이 지금 소비되고 있다는 걸 이 결과로부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모든 시스템이 마무리가 되는 거네요. 수고하셨습니다.